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선발을 할 때, 사람을 선발할 때 굉장히 이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발을 잘해야지.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을 다 갖추어 줬다고 해서 내가 선발을 잘한 거냐?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 맨 처음에 그 사람의 실력을 보기 위해서 뭘 해요? 실력 보기 위해서 시험 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1차는 시험이야. 시험을 보면서 이 사람 실력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느 것을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것만 갖췄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저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시험이 뭐야? 2차 시험이 뭐예요? 면접이다 이거예요. 면접. 자, 면접은 내가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진짜 좋은 면접은요, 내가 물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그게 아닌 거야. 진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격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뭐를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해야지. 대화. 그럼 대화를 하게 되면은 깊은 곳에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알려면 깊은 곳에 있는 대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술이 면접이다. 이 면접의 기술. 그럼 면접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저 속에 있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면접관이 돼야 되는데, 동기가 뭐세요? 우리 기관 왜 왔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꿈이 뭡니까? 선생님이 뭐 이런 거, 그러면 너무나 이건 단순한 거라 그것 가지고 합격했다고 해서 잘 뽑은 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선발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살아봤으면야 뭐 내가 금세 알아서 뽑는데, 그래서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거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응집력. 집단이 응집력이 있냐 없냐. 자, 그럼 봐요. 우리 집단 응집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래? 단합대회를 하지. 그렇죠? 단합대회 목적이 뭐예요? 집단의 응집력 향상이잖아. 응집력. 자, 그래서 응집력 향상인데, 이게 그래서 단합대회도 하고, 자, 세미나 왜 해요? 세미나. 집단의 응집력 향상이잖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간다 하면서 그 응집력을 위해서 또 그 세미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단체 어떤 운동회. 자, 우리 기관에서 어떤 운동회를 한다. 가을 운동회를 했다. 자, 그럼 가을 운동회는 놀자고 하는 거요, 외우는 거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죠. 응집력이잖아. 응집력. 그래서 자기 팀끼리 짜가지고 서로 응집해가지고 그것도 겨루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집단 응집력에 속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팀끼리 혹은 그 기관장끼리 아니면 등등 몇 사람끼리 논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운영의 기술이다. 자, 집단 유형별 실천 기술에서 목적에 따라 구성, 역동성, 원조 과정이 차이, 이거 보면 치료 집단이 있어요. 자, 치료 집단은 여기 성장 집단이 있고, 치료 집단이 있고, 교육 집단이 있고,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이 있고요, 사회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집단이야? 교육 집단이죠. 그렇죠? 교육 집단이다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집단이야. 우리도 왜? 사회복지 실습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한 집단이잖아. 그래서 교육 집단이야. 자, 그 다음에 성장 집단은 뭐예요? 성장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혹은 청년 활동. 자, 이런 것들을 성장 집단이다. 자, 그 다음에 참가자의 자기 인식을 증가하고 잠재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을 놓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10점짜리야. 그러면 우리가 10점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
자, 20점짜리로 가겠다. 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 집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교육 집단과 성장 집단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치료 집단이 있어요. 자, 치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 환자들 모아놨어. 자, 우울 환자들 모아놓고 여기서 지금 그 강의를 해요.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집단이요? 치료 집단이죠. 치료 집단. 그래서 그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치료 집단.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고통, 갈등 해소해주고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자, 우울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지. 또 이 우울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많은 활동을 안 해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근데 우울하니까 가만히 할 일 없이 앉아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콕은 우울의 고향이야. 그래서 방콕은 가지 마라. 싱가포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가봐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집단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이 있어. 자,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동병상련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대안을 모습. 지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 힘내, 화이팅. 이거 지지하는 거잖아. 그죠?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훈련해봤는데, 야, 그거 처음에 그렇지. 그거 지금 요 기간만 끝나면, 야, 그거 좀, 나도 해봤는데, 그거 괜찮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요거 뭐야? 지지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조는 스스로 자기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뭐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생활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준다. 그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자 자조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집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화 집단이 있어.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자, 어른이 되기 전에 뭐 어른 연습 아니면 뭐 사회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무슨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화 집단이다 이거죠.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그 하는 집단들 흔히 뭐 있죠? 애기 낳기 전에 이렇게 교육받는 거 있잖아. 네? 이제 애기 낳기 전에 뭐 교육받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와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또 교육받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화 집단이다. 자, 과업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야? 과제 하면 뭐예요? 숙제지. 그죠? 과제 하면 숙제야. 그러면 과업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죠? 그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것을 갖다가 과업이라 그래. 그러면 할 일이 있는 집단이야. 자, 그러면 과업 성취를 위해서 구성된 집단이지.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구성된 집단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 행정집단,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서 행실이 안 좋아. 자, 그래서 퇴학을 시키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 퇴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교수가 왔고 너 학교 그만둬. 너 퇴학이야. 이러는다고 해서 퇴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퇴학시키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퇴학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과업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는 거죠. 또 행정 집단을 조직해야 되고 어떤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자, 어떤 일을 하나 하려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뭘 지으려 그래. 자, 근데 내가 한 날 딱 줬어. 야, 줬으니까 이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걸 지으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 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협의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업 성취에 초점을 둬야죠. 그러니까 가업 집단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목표 설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팀워크를 통해서 팀원의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과정을 성취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된다. 자, 팀장이죠. 이 지도자 팀장. 팀장은 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이 뭔지,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뭔지 그런 것을 잘 미리 파악해야 어떤 과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늘 그저 뭐야 학교에서 그 이렇게 막 정리 잘해가지고 상 받는 거, 뭐 그림도 붙이고 막 이렇게, 환경미화, 그래. 자, 환경미화를 하려 그래. 자, 그럼 환경미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환경미화 합시다. 환경미화, 자 청소합시다. 좋아, 청소했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하는 게 아니잖아. 자, 환경미화를 하니까 그림 잘 그린 사람은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 하나 멋있게 그려가지고 우리 액자에 넣어서 딱 붙입시다. 선생님은 또 뭐 만들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뭘 이렇게 종이나 적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뒤에다가 탁 놓읍시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파악해서 그 잠재력을 끌어내서 과정을 성취하는 것에 주력을 할 때에 이게 제대로 되는 과업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단 유형별 실천 사례가 있어요. 각 집단 유형에 따라서 실천 사례가 각각 다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집단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또 이 집단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참고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사례 관리다 이거죠.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별 실천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 단계 실천 기술이야. 이 준비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준비할 때 준비 단계의 구성 요소가 6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욕구가 뭔지, 아니면 그 집단의 욕구가 뭔지, 그 욕구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욕구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바로 방향이에요. 내가 왜 일을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오늘 여기 와서 합니까? 왜 이 실습을 왜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목표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그것처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자,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조직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죠? 조직을 구성을 해야지, 조직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서 자, 오세요, 가세요, 오세요, 가세요.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왔다니 갔다니만 해. 근데 내가 여기다가 회장 뽑고 부회장 뽑아놓고 뭐 뽑아놓으면 오늘 우리가 뭐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붙잡잖아. 근데 그 임원을 안 뽑아놓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일 없고 나도 할 일 없어요. 근데 임원들을 뽑아놓으니까 할 일이 생겨. 그죠? 그거야. 그래서 구성을 잘해야 된다. 조직 구성을. 그 다음에 구조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 기관장이 누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사회복지의 어떤 그 구조로 이루어진 기관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접촉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만들려고 하기 전에 사전에 몇 사람들이 만나서 접촉을 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냐. 또 저쪽에 가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이 어떠냐.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접촉이 필요하죠. 요게 집단 준비 단계에서 구성 요소 6가지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의 모집이야. 자, 그러면 잠재적 성원을 확보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접촉을 하고 안내문 돌리고 인쇄물 돌려서
PR하고 지역 신문의 PR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가지고 자 모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 단계 실천 기술에서 집단 성원의 욕구와 선별이야. 자, 그러면 선별 사정 단계에서 성원의 욕구에 대해서 파악을 해줘. 이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정받는다. 또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히 알아서 내가 정확히 그 욕구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등이 여기가 가려워. 그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가 가려우니까 등을 긁어주라 그랬어. 근데 여기를 긁어줘야 되는데 여기 허리를 긁고 있네. 그러면 어때? 그 상관도 없는데 긁고 있잖아. 그 사람은 긁고 있는 거야. 근데 상관도 없는. 거기 말고 여기. 거기 말고 여기. 거기 아니라니까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그래 거기에.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욕구가 뭔지, 어디를 내가 긁어야 되는지,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회복지사다 이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요. 주제 파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제 파악을 잘하라고 국어 공부를 시킨 거 아니야? 주제가 뭐냐? 그 국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공부 끝나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그 뭐 공부 왜 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재적 성원의 선별 사정 과정에서 선별 사정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돼. 자, 이 잠재적 성원이라는 거야. 이 잠재적 성원은 뭐냐면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야. 앞으로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선별 사정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뽑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집단 목표의 설정. 집단의 목표 설정을 위해서 고려할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집단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 집단 목표 설정을 위해서 고려해. 집단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의 기대가 있어야 되고, 표현된 목적과 표현되지 않은 목적까지를 고려해야 된다. 자, 봐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나타나는 목적이 있어요. 나타나는 목적이 있지만 또 반대로 나타나지 않는 목적도 있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어떤 일을 하려고 해. 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그 사람이 참 같이 일하기가 좋아. 자, 일하기가 좋으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 좋으면 어떻게 해? 사귀는 거잖아. 결혼하는 거잖아. 가능성이 있잖아. 그건 안 보이는 거지. 처음부터 나도 결혼하기 위해서 같이 오자. 이렇게 하면 웃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일을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서로 감정도 통하고 좋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또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것은 서로 교제.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눈에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거예요. 잠재적. 여기 보잖아요. 잠재적 목적. 표현된 목적과 표현되지 않은 목적. 그게 표현되지 않은 목적이 뭐야? 결혼이지. 표현된 목적은 뭐야? 같이 일하는 거지. 오케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아주 세계에서 제일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이해를 시킬 방법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가정과 기대. 그 다음에 구성원의 욕구와 기능, 수준에 대한 사정.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잘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입 방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기대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의 논리와 집단 선정의 목적 및 개입 방법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와 목적에 일치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기관의 논리, 집단 선정 및 목적 및 개입 방법이 일반적 사회적 기대와 목적에 일치해야지 사회적 기대와 목적에 일치도 안 되는 거를 거기서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표시가 잘못됐네. 집단의 목적 표시에서 원이 1번이면 여기 2번, 3번이 있으면 이게 똑같은 1번으로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집단의 목표는 개인의 참여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 자, 집단의 목표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의욕이 안 생기지. 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번에 10억을 돌파한다. 자, 10억을 돌파하면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자, 그러면 내가 집단의 목표가 뭐야? 10억이야. 자, 그러면 10억인데 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보너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집단의 목표는 개인의 참여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억, 이 기관의 10억이 목표다. 그러면 10억 하고 뭐 나 그냥 봉급 주는데 내가 뭐 10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뭐 죽으라고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그때 충성하면 되는 거지. 시간 때우고 그냥 내가 할 도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10억을 만들어주면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거야. 거기에 비례해서 준다며. 20억을 만들면 2배를 준다네. 오, 그러면 여기 봐. 개인의 참여 목표하고 일치가 되죠. 응?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서 그게 의욕을 더 만들어주는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의 목표 설정을 위해서 숙지할 사항들을 학습하고 미리 사전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집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집단 구조는 여기 집단 유형이 있어. 개방형 집단이 있고 폐쇄형 집단이 있어. 자, 개방형 집단이 뭐냐? 개방형 집단은 새로운 집단 성원의 참여가 집단과 성원에서 자극, 그 다음에 집단 가입과 탈퇴가 유연하다. 자, 이건 뭐냐면 개방형은요,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 폐쇄형은 뭐냐면 집단 성원의 역할과 규범이 안정적이고 집단 응집력이 강해. 자, 이게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또 나오기도 힘들어.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부담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폐쇄형 집단보다는 개방형 집단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보다 폐쇄는 딱 일정 정해져가 쭉 가는 게 있는데 개방형은 뭐 들어갔다 나갔다 와 이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자유로워서 좋긴 좋고 구속이 없어서 좋긴 좋은데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거야. 이런 이제 탈퇴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집단 폐쇄형은 이런 장점이 있어. 응집력이 강해. 한번 들어가면은 잘 나오기 힘드니까. 자, 그다음에 단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 자, 개방형이니까 금세 들어왔다 나왔다 들락날락하니까 잦은 교체가 일어나죠. 그 교체가 쉽게 바뀌어. 그래서 응집력이 약화돼. 또 새로운 성원이 집단 소속감을 갖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꾸준하게 이게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고참이고 여기 지금 내가 연봉 얼마고 이렇게 되는데 뭐 개방형이니까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 다음에 폐쇄형 집단에서는 다수 성원이 탈퇴할 경우에 나머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거야. 자, 어떤 고정된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 중에서 이 다수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 무너지기 쉬운 거지. 네? 근데 요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네가 그 일 맡고 네가 그거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네? 자, 그래서 미치는 큰 영향이 있고 새 정보나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개방형은 야 저쪽에 갔더니 거기는 10만 원을 더 주더라 얘. 얘가 거기서 일에다가 와가지고 그 소리를 했어. 근데 여기는 그 사람들끼리만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집단의 크기에서 집단의 크기에서 집단의 목적, 지도자의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성원의 역할과 참여 정도가 고려해야 된다. 자, 집단을 얼만큼 크게 할 거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모임 빈도와 시간. 자, 모임을 일주일에 몇 번 가질 거냐, 한 달에 한 번 가질 거냐, 연에 한 번 가질 거냐. 그리고 지금 모였을 때 우리가 몇 시간을 쓸 거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단 기간. 이 집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래서 목적과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것은 뭐예요? 위원회 집단은. 그 위원회는 잠깐 그 사람 아까 퇴학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했으니까 퇴학시키면 그 위원회는 끝난 거야.
근데 퇴학시켰는데도 아직도 김소동 퇴학위원회 그거 계속 갖고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금세 기간이 필요한 거. 그다음 집단 모임 장소가 어디냐? 집단 활동에 적합한 공간이 확보됐냐? 아니면 모일 때가 없느냐? 그다음에 공동 진행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것을 마치겠습니다.